처음입니다. 여기는 언론에서는 굉장히 많이 뵀었는데요. 네. 처음 뵙는 분입니다. 정말 큰 결단을 내리신 분이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울산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울산 지역구. 예. 네. 김상욱 의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아 이거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상욱입니다. 네. 오늘 매불쇼 오려고 부랴부랴 집에 가서 네. 제일 좋은 옷 입고 예뻐 보이려고요. 제일 좋은 옷이에요? 예, 저 지금 제일 좋은 옷이고 그래서 제일 좋고 제일 예쁜 옷으로 갈아입고 그래요? 왔습니다. 네. 제일 예쁘게 그 봐주십시오. 김상욱 옷 중에 제일 유명한 옷은 있어. 뭐죠? 그 이렇게 백팩 아니 파카. 뭐 혼자 앉아 있을 때 입었던 파카 그거 겨울에. 있어. 네, 있어요. 그거 제일 유명한 옷. 네. 아 약간 황토색. 황토색. 알고 있어. 맞아. 가격이 많이 비싸지 않아서 네. 그게 제가 근데 그 제가 살 때는 80% 세일로 해가지고 10만 원 안 줬는데 그렇습니까? 그 계엄하고 나서 세일 폭이 줄었더라고요. 그 회사가 조금 유명해졌나군요 그 옷이. 근데 그래도 10몇만 원짜리인데 네. 이거 여기만 아울렛 아니니까요. 그런 얘기는 좀 상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상우 의원님이 그래도 우리 매불쇼의 존재를 또 아시나 보네요. 아 그래요? 정말 너무 좋아하고요. 특히 그래요? 저는 그 예전에 우정의 무대 출연했던 것을 우정의 무대 아니고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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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신고합니다. 그거 다 보셨네. 그러네. 그래요? 제가 예전에 그 정착이 전부터 좀 매불쇼도 또 3프로 TV 이런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래요? 많이 봤었습니다. 그랬군요. 의원 되시기 전부터도요. 의원 되고 나서는 못 봤는데 오히려 그 전에는 이제 좀 그거 많이 보고 그랬었어요. 제 울산 사람인 건 혹시 아십니까? 알고 있죠. 반갑습니다. 울산을 더 좀 진보적이고 혁신적으로 바꾸는데 많은 도움을 주십시오. 울산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의원님은 뭘 내가 뭐 편견인지 모르겠는데 당 딱 바꾸자마자 표정이 너무 밝아졌는데 아니 왜 그런 거예요? 너무 밝아졌어. 표정이. 요즘 좋아요. 좋아요. 쿨하네. 좋아요. 이제 옷을 그러니까 몸에 맞는 옷을 입은 거지. 그러니까 좀, 이제 저 국민의힘에 있을 때는 정치하면서도 참 계속 송구한 마음이 너무나 많았고 또 당 안에서 소통하면서 계속 너무나 충돌이 많았고 또 좀 많이 외롭기도 하고 계속 부딪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랬나요? 이제 민주당 오니까 좋은 점이 일단 국민들을 뵐 때 물론 여전히 애는 쓰지만 모자람이 많아서 송구한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국민의힘은 내란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끄러움이 좀 사라졌다는 게 좀 숨 좀 쉴 것 같고요. 부끄러운 걸 도저히 견디기 힘들었었는데 그리고 또 민주당에는 좋은 선배 동료 의원들이 많이 계세요. 또 많이 의논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상의할 수 있어서 또 그런 것도 좋고요. 그렇습니다. 네. 주민이 형 제일 좋아하잖아요. 박주민 의원이랑 같이 방송하고 다녀. 두 분이 모르겠어요. 누가 기분 나쁜지 모르겠는데 똑같이 생긴 사람 두 분이서 여기 다니시는데 참 보기 좋더라고요. 네, 기분 나빠하시네. 아니요, 좋아요. 아니 나이 차이가 똑같을 수가 없어. 그거 가발해서 요즘 좀 좋아 보이는 거지. 가발 아니고 심은 거야. 가발 진짜 아니에요. 머리입니다. 네, 가발 아닙니다. 나도 심으면 네. 굉장히 예뻐진다니까. 네네, 가발 아닙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 의원님을 저희가 모신 것은 지금 대선 이후에 국민의힘이 지금 엉망진창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쪽 사정을 잘 아는 분이 계셔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그런 역학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기 때문에 모신 건데 그 이야기 잠깐 후회하고 앞에 요 국무회의 얘기만 잠깐 좀 할게요. 네네. 국무회의. 네. 어차피 같은 당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민주당입니다. 예. 어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국무회의 주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재빠르게 국정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을 사표 반려를 시킨 거예요. 재빨리 정상화시키려고. 그렇죠. 그런데 일의 속도도 빠르고 일의 양도 굉장히 지금 많이 늘리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 속도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인수위가 없었던 정부랑 1대1로 비교를 하자면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잖아요. 네, 그때도 인수위가 없었으니까. 박근혜 탄핵 이후. 그렇죠. 근데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고 49일 만에 첫 국무회의를 열었대. 왜 이렇게 우리 49일 만에. 어. 왜냐면 인수위가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이재명 바로 정부는 바로 해버린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그러니까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빨리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의 양으로 보자면 이제 국무회의 열었는데 오전 10시에 열어서 1시 40분에 끝났거든요. 네.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응. 김밥 먹으면서 한 거야. 네, 김밥 맞아요. 먹으면서. 그래서 막 그 사진이 엄청 또 화제가 많이 요 사진, 되지 않습니까? 지금 사진 나오네. 아, 요거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모습만 있는데 이주호가 나온 거 있는데 네. 아주 그냥 체하기 직전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길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사회, 외교, 안보 이쪽은 보고 받지도 나중에.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으로 또 넘겼습니다. 하루 종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 국무회의라는 것은요, 정부의 이제 최고 정책 심의 기구인데 윤석열 정부 때는 살펴봤더니 평균 40분이야. 아, 회의 시간이요? 평균 40분. 그러니까 하나의 안건을 다루는 시간이 얼마냐? 하나의 안건이 얼마나 중요하겠어? 하나 안건 하나마다 누군가에는 정말 인생이 걸린 문제고 구군이 걸린 문제란 말이야. 하나 안건 하나마다 하나 할 때마다 10초. 10초. 메뉴 하나 고르는데도 10초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10초로. 10초. 외교부 얘기하세요? 어. 네, 저희 좋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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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견 없어. 7분. 오케이. 10초. 이거는 뭐 제가 계산한 게 아닙니다. 네, 이거 다 그 정보 받아가지고 다 했더라고요. 10초. 야, 평균 40분? 근데 자 봐봐. 이런 거에 익숙해졌던 국무위원들이 그대로 있어요. 미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랬는지 네. 이제 보고를 받았잖아요. 근데 평소처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뭐 제 생각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한테 박살난 거 같아요. 그렇지. 아, 추측컨대. 왜냐? 맞아요. 추측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어. 강유정 대변인이 이야기를 브리핑을 했는데 네. 거기서는 이제 굉장히 애둘러서 완곡하게 대통령실의 언어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것만 딱 들어도 아 박살 났구나 싶어. 잠깐 좀 보겠습니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 진행 과정과 R&D 현황들이 논의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기를 해당 부처에 요구했습니다.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기를. 요거는 그냥 솔직히 완곡하게 표현한 거지 박살 낸 거야. 거지. 이게 누구냐? 유상부의 형. 유상범. 유상임. 유상임. 박의정통부 장관. 유상범의 형이야. 맞아. 박살 난 거야. 행정 현이 편의주의 벗어나라. 그러니까 얼마나 보고를 그냥 막 했으니까 한 거야, 평소에 그냥. 하던 평소에 대로 한 하던 거죠. 대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질문을 하잖아요.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점검 들어가니까 그 얘기를 제대로 못 한 거예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인공지능 컴퓨팅 센터 진행 과정 개발, 연구 개발 현황 이거 물어보니까 답변을 못 한 것 같아. 그러니까 행정 편의주의 얘기가 나온 거죠, 결국은. 네, 박살 낸 거야. 아니 이 부분이 윤석열 정부의 굉장히 약점이에요. 아, 그렇죠. 실제 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인공지능은 지금 우리나라 망하게 생겼어요. 미국, 중국 저 지금 막 나오는데 우리 게 뭐 별게 없으니까. 지금 한다고 하잖아요. 아. 이제.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거 모두의 지금 AI가 질책이야. 있잖아요. 희망을 가지셔야지.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하면. 아니 이재명 정부에서 100조 원 네. 투자하기로 했고요. 그 100조 원을 펀드를 정부가 일부 펀드를 제공하고 그리고 일반인들도 펀드를 내서 그거 가지고 개발하기로 했고 AI 만든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뭐 이재명 정부와 함께 일하고 싶다고 중국에서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AI 관련해서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잘 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저거 끝나자마자 또 바로 그냥 NSC 맞아요. 안전점검회의 또 하고 안전점검회의. 그리고 밤 9시 50분까지 차관급 네. 실무 관계자들하고 비상경제점검 TF 회의를 또 한 했죠. 거야. 근데 거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차관급 실무자들한테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번호를 알려주면서 뭐 아주 작은 거라도 아이디어 떠오르면 연락하고 혹시나 이제 법률을 만들어야 되는 사안이 있으면 또 연락해라. 아. 핸드폰 번호 주면서. 야, 이거는 나쁘지 않다. 왜냐면은
그지 같은 거 올리면 또 이놈의 이거 저희도 그래서 네. 항상 뉴스 많이 보지만은 정말 다룰 만한 거 항상 선배님 이거 어떻습니까? 아, 고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정말 한번 빠르다. 빠르게 네. 그리고 양도 일의 양도 어마어마하게 많아. 네,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지금 보수 언론에서 비판을 하고 싶어도 따라가지를 못해서 비판을 못한다 이런 우스갯소리. 그리고 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윤석열은 출근 시간을 가라로 했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은 퇴근 시간을 가라로 하고 퇴근 안 하는 거 아니냐. 일 더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러니까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가 우스갯소리. 있다라.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요, 그 전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과 이렇게 회의를 오래 하는 경우는 대단히 이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은 뭐 이 사람들 어쩔 수 없이 동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도 일을 하겠다는 거고, 네. 이 사람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하는 거 이제 공부해서 와야 되잖아요. 또 업무 처리해야 돼요. 네. 일이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네. 그게 이재명의 특징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죠. 주시고요. 그리고 그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 아끼려고 그 한남동 관저 있잖아. 아. 우리에게는 굉장히 그 좀 좀 우리와는 악연이지. 네. 그렇죠. 근데 그거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당분간 네. 청와대 아, 들어가기 그래요? 전까지. 예, 청와대 가기 전까지 그 쓰기로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거길 들어간다고? 근데 이제 왜냐면 이제 비용 때문에. 세금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거는 싫다. 음. 예, 아마 고심이 많았을 거예요. 나만 해도 너무 들어가기 싫잖아. 그렇죠. 그렇잖아. 네. 근데 찝찝하지. 지금 거처를 마련하기가 애매한 애매해요. 거야. 지금 거처를. 어디로 왜냐하면 가냐고. 개혁에서는 뭐 그거 안 되잖아. 안 돼. 너무 안 멀어요. 되잖아. 그래서 그냥 뭐 음. 세금 들어가니까 이거 그냥 쓰자 이렇게 결론을 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남동 관제에 도청 장치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고요. 네. 점검을 미리 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네. 이제 증거 인멸이 되면 안 되니까 혹시나 남아 있는 자료들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네. 그리고 들어가니까. 그러면 우리 안 했을 수돗물 왜 한 달에 2,000톤을 썼는지 이제 비밀은 알려지겠네. 모르죠. 그게 다 정리가 됐을 수도 있고 모르죠. 아니 시설은 뭐 다 남아 있을 거 아니야. 모르죠. 시설은 저는 몰라요. 그거. 그러면 그 철거하고 수돗물을 쓸 왜 수도 썼냐고. 네. 아무튼 증거는 남겨놓고. 내가 이거 찍어놓고. 한겨레 특종으로 그 기자하고 한겨레 TV에서 했거든요. 그 조회수 160만 나왔어. 어. 진짜 관심 많아. 진짜 네. 궁금하긴 합니다. 궁금하긴 해. 근데 아무튼 진짜 그 누구보다도 가기 싫었을 것 같아. 맞아요. 아 근데 싫지. 세금 쓰기 싫대요. 세금. 그러니까 자기보다 늘 국가를 먼저 생각하잖아. 와. 이재명 대통령은. 와. 이렇게 충성심인데 전화가 안 오네. 그런 거 보면 진짜 이재명 정부는 능력주의야. 진짜 능력주의. 전화 안 하잖아. 능력주의야. 이재명 정부.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전화 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그 기정사실화 하지 마세요. 아직 능력주의야. 시간 많아요. 능력주의. 예. 희망을 가져야 돼. 아, 진짜 딱 이게 방증이야. 전화 안 하잖아. 능력주의. 아직 모른다니까 그 자꾸 그. 제가 전화하지 말라고 지금 제사 지내는 거예요. 아 그럼 매불쇼 계속 나와야 돼. 그렇지 계속 나와야지. 아, 그건 더 싫은데. 야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모셔놓고 네. 계속 한마디도 안 했어. 국민의힘 이야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지금 엉망인데요. 서로 헐뜯느라 정신이 없어요. 근데 나는 진짜 궁금한 게 무슨 차이로 헐뜯는지를 모르겠어. 서로? 네. 왜냐하면 친윤끼리도 헐뜯어. 친윤끼리도. 그러니까 차이도 몰라. 일단 뭐 기본적으로 가치관, 철학으로 헐뜯는 경우는 없어요. 네. 그럼 뭘로? 이게 나는 그게 그래서 모신 거야.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물러났고, 네. 그리고 비대위원들도 물러났어요. 근데 또 이 와중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또 안 물러나. 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이제 새 원내대표는 16일에 선출을 한대요. 자, 그래서 이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도대체 계파가 어떻게 갈려져 있고, 그리고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계파는 무엇을 중심으로 뭉쳐 있는 계파인지 이런 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짜 어려운 질문이신데. 아니 그럼 일단 의원님은 네. 내란 전에 네네. 국민의힘에서 이제 의정 활동 하실 때 네.
누구와 좀 가깝게 소통했고 또는 내부에서 어떤 계파로 분류가 됐었어요? 사실은 저는 계파가 따로 없었습니다. 아, 없었고요. 두런두런 어. 이제 정치를 저는 처음 시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두런두런 다 친하게 지내면서 많이 배워야겠다라는 생각 정도였고 계파 저는 정치하면서 좀 몇 가지 스스로한테 좀 약속하고 조심해야겠다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줄서기 아니면 뭐 행사돌이 이런 거 안 해야겠다. 일하는 정치해야겠다. 또 계파 같은 거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다. 와. 왜냐하면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뭔가 목소리를 못 내고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부분도 생기고요. 아. 대신 좀 많이 배워야겠다. 처음이니까 아, 모르는 게 네네. 많으니까 그런 네.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두런이 다 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어.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전에는 뚜렷하게 계파색이 드러났다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국민의힘 의원님들을 보면서 그냥 원래 정치라는 것이 이렇게 서로 편을 먹고 하는 건가 정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왜냐하면 안에서 서로 편 먹고 하는 것들이 보였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12월 3일 이후에 이제 극명하게 이제 어떤 일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알게 된다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12월 3일 비상계엄이라는 특단의 사정 이후에 네. 본연의 색깔, 본질적인 색깔 또 의원 한 분 한 분의 특색 이런 게 다 드러나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2월 3일 이후에 제가 본 이제 기준으로 주관적인 기준일 수 네네, 있습니다. 주관적인 수밖에 주관적인 없죠. 기준으로는 예, 지금 절대 다수의 계파가 어떤 계파예요? 일단 제가 모 방송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네. 제가 언더찐윤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언더찐윤? 예, 무슨 말이냐 하면 국민의힘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룹은 특징이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이름 나는 거 싫어해요. 아. 수면 위로 올라와서 이름 나고 이름 거론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와, 이거 재밌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국회의원 한 사람인데도 우리 얼굴 모르는 사람 많아. 왜냐면 이분들은 특히 중앙 언론에 이름 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와, 이거 재밌네. 이분들은 지역에 행사 열심히 다니고 지역민들하고 스킨십 열심히 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와. 그러니까 대부분 영남이겠군요. 예, 영향이 많죠. 그래서 지역 스킨십은 아주 단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분들의 특징이 말 그대로 스킨십이 좋아요. 기자님들하고도 스킨십이 좋고 사람들하고도 술 잘 마시고 잘 어울리고 사람 좋다 평 듣고 그러니까 윤상현 같은 캐릭터겠군요. 좀 달라요. 좀 달라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똘똘 뭉칩니다. 똘똘 뭉쳐. 와. 철저하게 뭉칩니다. 재밌다. 똘똘 뭉치고 진짜 재밌다. 재밌네.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잘난 사람 되게 싫어해요. 잘난 사람? 튀는 사람. 아니요, 잘난 사람 싫어합니다. 잘났다는 게 어떤 뭐 거죠? 능력이 좋거나 아니면은 학교를 잘 나왔거나 아니면 뭔가 생각이 좋거나 이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어. 와, 능력 있는 사람 너무 싫어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 그룹은 와, 재밌다. 서로가 대장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튀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와. 서로가 대장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조직을 모았다 풀었다는 조직 관리하는 분이 제일 어떻게 영향력이 있는 실질적인 머리는 없고 조직 관리하는 사람 정도만 있는 요 정도 그룹이 있는데 네. 한 20명 안쪽인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한 20명 안쪽이에요. 예, 안쪽인데 근데 이분들이 워낙 단합력이 좋아요. 단합력이 좋고 그래서 이제 장이 설 때 되면 네네. 한 명씩 친구 데려오게 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20명이 40명이 되고 50명이 되면서 여기서 모든 걸 결정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래서 제가 언더찐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걸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근데 추정컨대 수면 위로 올라오면 보는 눈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은 모든 관심이 기득권 수호에 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한 분 한 분이 지역에서 왕입니다. 그렇겠죠. 네. 지역에서 왕이니 지역 기득권, 지역 이권, 지역 모든 데 다 관련이 돼 있을 수밖에 없는데 와. 근데 보는 눈이 많아지면 다 불편하죠. 네. 그래서 올라오는 걸 싫어해요. 와. 싫어하고 의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이름 많이 알고 있는 뭐 윤모, 윤상현, 나경원. 자, 근데 이런 분들 가만히 보세요. 혼자예요. 혼자구나. 개파가 나경원. 없어요. 혼자예요. 나경원 혼자야.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을 재밌다 이거. 재밌다, 언더찐윤의 도구라고 부릅니다. 언더찐윤의 도구들이에요. 언더찐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나서기는 싫고 근데 와. 누군가는 나서게는 해야 되고 그래서 도구로 쓰는 거예요. 와, 너무 재밌다. 아니, 상상치 못했던 분석이야. 그냥 틀릴 수도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우리 이제 생각. 느낀 걸 말씀하시는 예. 거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분들은 이제 뭔가 자리를 하려면 여기가 주류 다수 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 간택을 하면 너무나 감사하게 충성을 다하죠. 와. 근데 이쪽 언더진윤 입장에서는 이제 소모가 다 필요적인 이제 이용이 다 되면 네. 가차없이 버립니다. 아, 그래서 바로 주기적으로 바뀌어요. 도구들이. 아, 도구들은 계속 바뀌고. 도구는 이 도구 썼다 저 도구 썼다 바뀌는데 아. 언더진윤은 계속 물 아래 수면 아래 있죠. 아니 그러면 의원님 예. 지금 이제 그 내란이 벌어지고 탄핵을 당하고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네네. 지금 그러면 언더 찐윤들의 도구는 어떤 성향의 사람일까요? 기본적으로 요게 핵심이네.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원하는 사람의 색깔은 있는 것 같아요. 뭐냐 첫째 당을 쇄신하겠다는 사람 싫어해요. 와, 너무 재밌다 진짜. 두 번째 원칙을 지키자 싫어해요. 원칙 싫어. 그러다 보니까 네. 한동훈계와는 안 같이 갈 맞구나. 수가 없는 아, 거예요. 잘 안 맞네. 왜냐하면 한동훈계는 어떻게든 야 이대로는 안 되지 않니라는 얘기 자꾸 꺼내요. 계속 그 그러니까 얘기를 너무 했죠. 싫은 거예요. 아. 그래서 절대 같이 갈 수 없는 겁니다. 한동훈 안 돼. 합의 나올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쇄신을 한다면 본인들이 쇄신의 대상이 되고 그렇겠죠.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보다 더 싫어해요. 서로를. 아, 민주당보다 더 싫어할 수 있겠다. 그러네. 왜냐하면 민주당이 이분들의 공천권을 뺏지는 않아요. 그러네. 근데 쇄신하겠다는 사람은 자신들의 공천권 뺏을 수 기득권을 있죠. 직접적으로 침해하기 때문에 네. 최대의 적은 쇄신파입니다. 와, 기가 막히다 오늘. 와. 대박이네. 또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도 호의적이진 않죠. 왜 원칙주의자에 가깝기 때문에 아. 본인들은 원칙주의자가 부담스럽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 이분들은 뭔가 좀 원칙주의자도 아니고 쇄신파다 아닌데 아. 근데 국민들 보기에는 쇄신하는 것 같은 모양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아, 약간의 그 정치력은 또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런 사람을 내세워야 되고 하지 그러니까 쇄신하는 척하면서 쇄신을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와, 야, 미쳤다. 와, 너무 재밌다 진짜. 와, 진짜 재밌네. 진짜. 이거는 내부 사람 아니면 알 수가 없는 내용이네. 그러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이 향후에 와. 제가 볼 때는 크게는 세 부류로 좀 네. 다툼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요? 말씀드렸던 이제 지금 국민의힘 주류인 언더진윤 그룹. 아, 그 언더진윤. 사실은 뭐 추경호 원내대표가 됐든 권순호 원내대표가 됐든 여기서 다 간택한 거예요. 아, 네. 다 간택해 들어왔던 거고 어. 저는 경우에 따라 윤석열도 여기서 이용한 도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할 와. 정도로 좀이 장악력이 있어요. 네. 그립감이 있는데 또 한쪽 세력은 한동훈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쪽 세력. 네. 또 하나는 뭐 김문수 후보도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움직이겠죠. 네. 이쪽 세력인데 사실은 힘의 차이에서 비교가 안 되죠. 아. 이 언더진윤을 중심으로 한 또 언더진윤의 도구를 자청하고 있는 사람들이 합쳐진 이 그룹은 절대 다수 그룹이라서 또 국민의힘은 민주당과는 정당 분위기가 다릅니다. 뭐냐면 민주당은 당원 민주주의가 많이 확보돼 있잖아요. 네. 당원들의 목소리가 크고 많이 반영을 하고 당원들의 눈치를 보는데 국민의힘은 반대 구조예요. 조직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상명하복이고 다 지역의 왕들이라 했잖아요. 네네. 이 지역의 왕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이 단단해요. 지역 조직이. 아. 그래서 내리면 내려갑니다. 와. 뭐 예외는 있었어요. 전에 한동훈 전 대표가 대표 올라올 때 뭐 전당대회 또 이번에 뭐 한독수 반란일 때 막은 거. 요 두 개는 아주 극단적인 예외 사항이라서 기능을 안 했던 것이고 네네네네. 이 극단적 예외 사항이 아닐 때는 그립감이 상당합니다. 아. 그래서 위에서 정하면 내려가면 그대로 또 당론이 돼버립니다. 아. 그러면 달리 말하면 원내에 얼마나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있느냐가 모든 걸 결정하게 돼요. 근데 이 언더진윤을 중심한 또 언더진윤의 이제 손 내밀면 손잡고 있는 간택 당하고 싶은 그룹 여기 합친 여기 주류 그룹이 네. 너무나 절대 다수기 때문에 야. 한동훈 그룹이나 김문수 그룹이 어떻게 뭘 할 수 있는 동력은 없을 겁니다. 아, 야, 재밌네. 와, 이 언더 친유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맞다면. 수권 의지도 없어. 우리가 뭐 이번에 뭐 대통령 당선 이런 것보다도 쇄신만 안 하면 되는 거야. 쇄신만. 왜냐면 지금 이대로 그렇지. 가야 자기는 또 기득권. 국회의원 하니까. 근데 이게 와, 재밌는데. 이번 대선을 통해서 저는 사실은 좀 국민의힘이 변화의 동력을 찾기를 바랬는데 국민의힘이 변화의 동력을 찾으려면 사실은 대선에서 엄청나게 망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대선 결과를 가만히 보시면 김문수 후보가 이긴 지역들이 있어요. 어. 근데 김문수 후보가 이긴 지역들이
공통점이 이 언더진윤 그룹들이 지역구구나. 지역구입니다. 야, 달리 진짜 말하면 미쳐. 이 언더진윤 그룹들은 변화의 필요성이 없다라는 것을 이번에 확인했구나. 확인한 거예요. 와, 미친다 진짜. 그러면 더 지키려고 하겠죠. 그렇겠죠. 변화를 거부하겠죠. 왜냐하면 변화할 이유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 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정말 이번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장 황금 비율을 이번에 확보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 더 정치하기 좋아졌습니다. 이 사람들. 그렇겠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라는 당 안에 쇄신파가 힘을 받거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이 되면 경우에 따라 당권을 잃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당권을 잃으면 공천을 못 받으면 본인들의 기득권이 침해받을 수 있는데 그렇겠죠. 이번 12월 3일 이후 사태를 겪으면서 합리적인 보수 세력들이 많이 이탈했어요. 탈당하고 또 뭐 저 같은 사람도 탈당을 그렇죠. 했죠. 또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이제 소위 말하면 짠물만 남았다 그러잖아요. 당원들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다 그렇게 남았는데 자 그러면 당권을 잃을 가능성이 더 없어진 거예요. 당을 더 강력하게 장악을 한 거죠. 야, 오늘부터는 내가 집에 가서 영남 지역구 이름 안 알려진 의원들만 봐야겠다. 저도 한번 봐가야 근데 이 사람들 유명하게 만들어줘야 돼. 아 제일 싫어한대 그거. 유명하게 만들어줘야 돼. 스타로 만들어야 돼. 이 사람들. 야, 너무 재밌네. 더 말씀을 듣고 싶은데 네. 또 다음 출연자 기다리고 있어. 와, 너무 재밌다 근데 진짜. 근데 김용태 행동이 좀 이해가 되네. 이해가 이제. 되네. 김용태가. 세신의 목소리는 내는 듯하지만은 표결 참여 안 하고. 안 해버리고 그러면서 자기는 이번에 사퇴를 안 한 거야. 그럼 찐윤이 김용태를 택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젊기 때문에 쇄신 이미지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김용태가 한 이야기가 다양한 의견들 주셨고 계속 듣고 이야기를 하겠다. 다양한 의견들. 언더 찐윤한테 듣겠다는 겁니다. 와, 너무 재밌습니다. 네. 자, 일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 끝으로 우리 의원님의 활약상 또 저희가 영상 준비했습니다. 네. 네, 끝인사로 활약상 영상 잠깐 한번 볼까요? 네. 네, 이제 한 식구가 되었으니까 선거운동 기간 동안 열심히 뛰어달라는 의미로 박찬대 직무대행께서 선거운동복과 사무원 표차를 전달하시겠습니다. 진짜 어설퍼. 어설퍼. 이번에. 전성. 저렇게 딱 찍혔네. 저렇게 누르는구나. 네. 엄직. 야. 또 이분도 피는 안 바뀌었는지 해갖고 내가 이거 관찰한 거야. 관찰했어.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의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는데 앞으로 좀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오늘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물론-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괜히 흥미는 있었는데 진짜 솔직히 최악이지. 내용은 그렇죠. 정말 맞아. 그 민낯을 여실히 우리가 들을 수 있어서 나는 흥미로웠다는 맞아요. 겁니다. 네. 김상우 의원님, 네, 제 울산입니다. 울산을 더 발전하는데 많이 도움을 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김상욱 의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